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산산소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방음벽 설치 위탁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태산산소아파트의 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통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방음벽 디자인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부담액 40억 원 중 20억 원의 예산은 금년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20억 원은 2021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말 현재 12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9개 단지에 대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3개 단지는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 대상으로는 28개 단지에서 신청하여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광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일반용 고단형 게시대 11기와 행정용 1단형 게시대 5기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5개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5개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광고협회 및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안성시 지회와 불법 광고물 위탁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15,670건의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이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전용 면적 15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신개축 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8호를 배정하여 9월 말 현재 5호가 완료되었고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0호 배정해 9월 말 현재 31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가로등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주택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59개 단지이며 상반기에 2019년 11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예산의 80%를 우선 집행하였고 나머지 20%는 11월 중 정산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중, 자가 및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추진함에 따라 연초 협약을 체결하여 일시 집행하였고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하여 9월 말 현재 43억 6,69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기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현수막이 정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분들이 또 현수막이 잘 정리가 되고 빨리빨리 제거를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분양팀 같은 분들이 이만한 아크릴판이 2배 사이즈 되나? 2배 사이즈를 나무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갖고 나무에다 박거나 아니면 도로변에다 그렇게 해갖고 광고판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것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무에다 박더라고. 네, 네. 세워둔 기둥 나무에다가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갖고 그거는 좀 알아보셔가지고 네. 제거 좀 하시고 못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상순 의원님. 지금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요. 예. 이게 지금 사업량이 변경이 된 건가요? 예? 사업량이 변경이 된 건가요? 현재까지는 사업량이 변경된 게 없고요. 네. 지난 8월 달에 그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당초에 제시했던 그 100억 원 예상 금액보다는 네. 지질이 좀 안 좋답니다. 그 지역이. 네. 그래서 지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하는 비용이 좀 추가될 수 있고 당초에 그 16m라고 일정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일부 구간은 17m, 1m를 더 좀 높여야 되는 구간이 일부 있다고 해서 약간의 그 증가액은 있을 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연장 길이가 아니라 이 높이가 일부 구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높이도 그렇고 연장도 일부 약간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재 계획한 지금 그 700m보다 더 구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건 많지 않고요. 한 20m 정도 네. 늘어나는데 이제 연장보다는 높이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m 늘어나는 게 거의 뭐 한 배 차이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공사비가. 그래요? 예. 기초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거는 본인들이 검토한 건 한 30억 정도 증액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그때 8월 말에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 지금 재원 부담이 그 5대5에서 6대4로 지금 변경이 돼서 최종 네.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공사 측에서는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게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니 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그 뭐 정상 과정이 됐든 별도 협의를 거쳐서 여튼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예. 다만 이제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지금 설계심이나 지금 부터 해갖고 진행이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운영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네. 실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전적으로 좀 책임을 지어달라 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저희 시에서는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공사비 산정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산출한 금액이기 그랬었죠. 때문에 예.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네네. 추진을 해달라고 일단은 협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혹시? 예, 협약 내용에는 별도로 증액 부분에 대한 건 언급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튼 뭐 실제 그 증액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지금 시가 나름대로 정리하신 대로 좀 관철시켜 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개강 건물 정비가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건수는 전년 대비 지금 뭐 50%도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 뭐 창업, 행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줄어갖고 빚어지는 양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코로나 영향도 일부 없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제 작년에 2019년도가 3만 5천 건으로 네.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유독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2019년도가 좀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뭐 이게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네네. 불법 현수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속 정비가 좀 강화돼서 도시 미관이 조금 많이 개선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시민들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광고의 그 효율성 이런 거 따지면 현수막을 가장 많이 좀 선호하시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이 단속을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최소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정 게시대 부분에 대한 추가 설치나 이런 것도 혹시 더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그 금년에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네네. 그 11기, 그다음에 행정현수막 5기 이렇게 설치를 네.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보다 조금 더 사업을 확대를 해서 네.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송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게 5개 광고물에 대한 그 불법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냥 조치 사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제재 자체를 좀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급한 거는 일단 저희가 철거를 하고요,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개첨을 할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보통 분들은 다 뭐 응해 주시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대행업체를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게 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장애인들이 하는 전국구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뭐 무대뽀식이거든요. 띄면은 또 붙이고 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과태료도 그분들은 경감을 해주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위탁 처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여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또한 그런 무분별하게 본인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일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스 승강장에다가 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스티커를 쫙 붙여놓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서에다 전달을 하고 그러면 그 붙인 자국은 떼면서 이제 붙인 자국은 남아있겠죠. 네. 그게 흔적인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네. 좀 그런 붙이는 방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택조례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 그때 일전에 아마 민원분이 다녀가셨잖아요. 근데 그 민원분이 전화를 주셔서 지금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다른 방면을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3년의 기간은 너무 가혹하다. 주민이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해당되지 않은데도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팀장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시죠, 정확히? 뭐 관리비 보조 네, 관련해서 보조, 네. 그 단지가 아마 어떤 제재를 행정 조치를 받았을 때 네네. 거기에 이제 관리비 보조금을 3년을 제한한다 뭐 이 말씀 그렇죠, 그렇죠.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많은 단지는 아니고요. 이제 하나의 경각심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3년이라는 게 길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뭐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 제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좀 그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부 단지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단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 있고 일부 이제 특정 단지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각심 저희가 뭐 단속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제재 방안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의원님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원영 의원님. 네, 이원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방서에서 그 불법 건축물 단속해서 적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 소방서에서 저희가 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보한 게 한 800여 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또 추가 계획이 2014년까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제 제천 화재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데, 소방과 관련된 것보다 초창기에는 그 불법 건물에 대한 거를 전부 소규모까지도 전부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한 60% 정도를 지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생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까지도 그런 전화가 올 정도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제 앵무새처럼 하셔야 되면은 좀 피곤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민들은 또 생계가 달린 문제고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힘드시더라도 잘 하시겠지만 지금도 물론 또 좀 그 시민들한테 큰 어떤 고통일 수 있으니까요. 그걸 뭐 봐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같은 말에도 조금 혹시라도 기분 안 나쁘시게 뭐 힘드시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말을 하셔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좀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로 좀 설명을 잘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저희 그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일단은 이제 자기들이 관철이 안 돼도 좀 이제 속에 있는 말에도 시원하게 하고 그러면 좀 이제 답답함도 풀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잘 들어주시고 좀 잘 시민들 그 응대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사 적법화는 몇 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예. 네. 축사 TF 팀장 문경탁입니다. 10월 저번 주 기준으로요. 대상 737농가 중에 지금 505농가 해서 한 68.5%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직도 한 200농가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남았고요. 이제 이번에 또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현 건축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